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승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또 이렇게 오늘 소중한 기회에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OM 시간인데요. 제가 약간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제 OM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식상하게 들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겪었던 생각들, 라이프스타일, 여러 가지 생각들, 어떤 주제냐면 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할까요? 예, 굉장히 좀 재미있고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OM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내용을 듣고 관심이 생기시면 유튜브에 가시면 또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의 좋은 강의들도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어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의 꿈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게 꿈 아닌가요? 네, 맞죠? 예, 맞으면 댓글로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냐면 저는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너무 꿈이 많은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 내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IT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엔지니어 출신에서 그 컴퓨터공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뭔가 하면 좋을까 하고 하다가 일찍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취직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했더니 금방 이렇게 승진도 하고 굉장히 진급이 빨리 되고 뭐 스카우트도 되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팀장의 자리에 오르고 또 그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아왔던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요. 이제 780만 원을 가지고 소소하게 정말 벤처, 그러니까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벤처 정신. 그때는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벤처 정신을 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IT 사업 회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처음에는 고전을 했지만 점점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외국에 좀 투자할 일이 있어서 캐나다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금액은 아마 2000년도 정도에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2001년 초에 그 회사가 캐나다의 제일 큰 IT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한 24억, 25억 그 정도의 주식으로 이제 돌려받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초반에 인생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야,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면 이렇게 기회가 와. 그리고 저는 그보다 응답이 그렇게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아무 경험 없이 사업했는데 정말 열심히 냈지만 운 좋게 성장한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저를 약간 간이 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사업했던 멤버들하고 또 다른 벤처 회사에다가 다른 큰 돈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또 다른 벤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이력에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컴퓨터 일을 하다가 카티카나 미디어다임 이런 것들은 제가 카티카를 가지고 상장해서 합병을 하면서 큰 돈을 받고요. 두 번째 회사가 이제 미디어다임인데 전부 다 IT 전문 기술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커피 일을 하고 뭐 탐담까지 있다가 지금은 있는데 저 뒤에 그렇게 IT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01년 9월에 벌써 꽤 20년이 벌써 넘은 일이네요. 저렇게 9.11 테러가 나면서 처음에는 남의 일 같았어요. 근데 저게 제 인생의 비극의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지고요. 제가 투자한 두 번째 벤처 회사는 투자를 받지 못합니다. IT가 완전히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사업했던 모아놨던 돈, 여기저기 빌린 돈, 뭐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니까 모든 돈들을 갖다가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사업을 망가지고 나서 몇 년을 버티면서 애써봤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제일 어려운 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계획하던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빼가지고 작은 데로 옮기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업에 투자하고 정 안 되니까 그 자금을 또 빼서
처갓집으로 들어가서 또 그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될 듯 하던 사업이 몇 년을 버텼지만 결국엔 못 버티고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이 됩니다. 덕분에 제 아내도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연대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남편은 잘못 만난 죄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빚은 수억 원. 그때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짜리 덕수의 작은 월세 아파트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뭐 맞춤양복점도 해봤고요, 찜질방에서 분식집도 해봤고요, 세탁 편의점도 해보고요, 뭐 조그만 뭐 옷가게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최용 사장과 제가 그런 걸 해보지만 결국에 끝은 점점 늘어나는 빚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요. 최영 사장님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 2막의 시작이죠. 저 때는 최영 사장님도 항상 얘기합니다.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학원 1개, 2개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희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단한 거라고 느껴졌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희망이 없었어요. 남들처럼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번듯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살아가야 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메를 봤는데 저게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빚이 될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에메랄드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파운더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동시에 성취했어요. 수익 구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계산하시겠지만 저렇게 되면 수입이 짭짤합니다, 여러분. 예,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최영순 리더의 빚을 다 갚아요. 그래서 최영순 리더 먼저 빚을 만들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부러웠어요. 나는 신용카드 없는데, 나는 아직도 체크카드 써야 되는데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수입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신용회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이라는 걸 신청해서 부채 청산을 시작을 합니다. 저 때부터 열심히, 그 전부터 조금씩 해서 시용사를 먼저 해결했고, 그 다음은 제 빚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합니다. 저도 시기에는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청산합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걸 회복하고요. 참고로, 예전에 신용 등급이 9등급이 몇 등급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신용 등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용 등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신용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1등급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작년까지 보니까 1등급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빚을 다 갚고 나서 50평 전세 아파트로 이사가는, 저로서는 정말 삶이 확 달라진 거죠. 24평짜리 월세 아파트에서 그래도 큰 평수의 전세 아파트를, 집을 사진 못했지만 그렇게 삶을 조금씩 계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저희 빅드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많이 나온 다이아몬드로 정말 이렇게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들도 많이 하고 지금 그때가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과 업라인 스폰서님들까지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또 축하 모습을 또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셔서 뵐 수 없지만 저 때가 저 건강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뵐 수 있었던 저희의 스폰서님인 정업사장님과 또 이렇게 축하 무대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시지만 제가 턱시도 이렇게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저렇게 회색 지금은 턱시도고요. 지금은 이제 화이트 턱시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저기 큰 OSR 무대에서 저희가 이렇게 큰 축하를 받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또 다른 우리 빅드림 싱킹빅의 다른 행사였는데 일단 또 파란색 턱시도죠. 물론 우리 여성 리더님들은 드레스가 항상 많이 바뀌죠. 항상 대여도 많이 하시고 또 구입도 하시고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그렇지 쉽지 않은데 저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살도 좀 빼고 턱시도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턱시도를 4벌인가 5벌을 맞췄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입을 일은 이제 빨리 우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야 그 턱시도를 다시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하고 싶어서 맨날 검정색 하나만 입고 나오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몇 개나 되는 턱시도를 맞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저건 또 회색 턱시도죠. 저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랑 전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같이 일본 여행을 갑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데 굳이 비즈니스를 타고 싶다는 아이들 때문에 왜 엄마 아빠만 앞으로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비즈니스로 여행을 다니는 거. 근데 아직 저희도 다이아몬드로 여행을 안 갔을 텐데 굳이 자기들도 비즈니스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봅니다. 저렇게 이쁜 아이들 지금 가끔은 말도 안 듣고 얄미울 때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좀 순수했을 때라 고생 끝에 조금씩 좋아지는 거라니까 저 때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아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삶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나이트 러지라는 행사를 해서 우리 젊은 영 리더들하고 같이 저런 축하의 무대에서 연예인들, 저분들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유명한 연예인들이래요. 그리고 윤도현, 제가 연식이 있어서 윤도현을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저런 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흔들어가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나이트클럽 온 기분으로 이렇게 연락이 신나게 이제 즐기고 그렇게 삶을 즐겼습니다. 저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부산국제영화제. 근데 지금 사진이 저것밖에 없어서 올리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역광이었나요? 저렇게 하여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옆에 있는 정말 멋진 호텔인데 굉장히 호텔 좋더라고요. 정말 비싼 호텔에서 새로운 호텔에서 초대받으면서 맛있는 음식. 뭐 다이아몬드 되니까 음식이 기본 뭐 저런 퀄리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저희는 사실 뭐 불고기 백반 이런 것만 줘도 좋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런 음식들을 먹는 게 일상화된 다소 어색하지만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맛있는 것만 먹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저런 그 박용우라고 하는 저런 책을 쓴 강사가 와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메시지 하나 제가 캡처했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은 바뀐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아메이 초창기 하시던 대선배님들만 해도 아메이란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나 유튜브 링크나 뭘 보내서도 충분히 어떤 사업이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당연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홀로이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를 타고서 미국을 가는 길입니다. 안타깝게 제가 뉴 다이아몬드가 되면 요즘에 약간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그 헤리티지 캠프라고 해서 미국의 본사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되고 나면서 너무 여행을 많이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직장인의 제가 타멘탐스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엮인 몸이라 그게 참 제일 애로점이 사실 다이아몬드가 나서 직장인으로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였어요. 휴가를 다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제가 뭐 이제 말단 직원이면 아이 몰라 그러고서 자르려면 잘라 이러고 뭐 이렇게 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겠지만 물론 일반 직원들도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제 직책이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휴가 가는 것도 마음껏 가지 못하던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갈 때 쫓아가지 못하고 저는 본사 투어 말고 LA에 있을 때 LA만 반만 이제 쫓아가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아메에서 저렇게 티켓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건 또 말로만 들었던 우버 이렇게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는 우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낯설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택시도 있는데 굳이 우버를 하는 걸 타봐야 된다. 앞으로 시대가 저런 걸 타는 시대다. 그래서 해서 제가 우버를 타서 이제 거 모여 있는 식당에를 제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모였다 그래서 저 굉장히 고급 스테이크 식당인데요. 고기가 맛있어 보이죠. 빨개서 이게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녹습니다. 녹아. 제가 저 집을 예전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약간 덜 익은 굵기로 해달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한 점 먹어보더니 나도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퍽퍽한 고기 먹고 저는 저 부드러운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그냥
넣으면 이빨 없어도 돼요. 이렇게 혹시 이빨 치료받고 뭐 잇몸만 있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잇몸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는 저런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메이 유틸리 센터 가서 우리 그 싱킹빅 FA 그룹이죠. FA 그룹 그 뉴 다이아몬드들하고 모여가지고 저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최 형사님이 굳이 저렇게 귀여운 샷도 찍고, 그리고 저기는 뭐냐면 그 골프장이 있는 그 호텔입니다. 숙소도 그냥 뭐 일반 뭐 사람들 많은 다운타운에 있는데 해주는 게 아니라 저런 골프장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줘서 골프 치지도 않지만 그래서 왔다 가는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요트 이런 거 그냥 요트 전세 내서 이러고 탑니다. 이러고 사서 음악 신나게 틀어놓고 맥주 먹고 흔들고 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진짜 이렇게 흥얼흥얼 몇 분이 이렇게 춤사위인지 이렇게 뭔가 흥에 겨우신 건지 모르지만 약간 율동을 곁들이신 분들도 있고 마음껏 맥주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할리우드인가 어딘가 이렇게 구경 갔었는데 킹콩에 붙잡힌 미녀와 야수 같은 컨셉을 또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깜찍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81년 된 그 핫도그 집입니다. 제가 되게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들리는 집인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이아몬드 몇 팀하고 같이 거의 한 2km가 3km를 걸어가지고 핫도그를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굳이 뭘 타고 가도 되는데 꼭 비틀즈처럼 딱 줄 맞춰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사로운 LA 햇살을 걸어가면서 핫도그를 먹으러 합니다. 근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LA 가실 일 있으면 핑크 핫도그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뱃살이 뽀득뽀득 찌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입은 즐겁고 뱃살을 뽀득뽀득 찌는 그런 걸 보장하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들이 이제 다정하게 이렇게 같이 탔습니다. 이렇게 또 비즈니스 타면 또 이런 거 한 번씩 찍어줘야죠. 예전에는 비즈니스가 약간 불편했는데 요즘은 비즈니스가 저렇게 거의 퍼스트 클래스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하와이의 이제 하와이 리더십을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매년 리더십 여행을 갔지만,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가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다이아몬드라서 느낀 거, 방이 좋았는데 저게 그렇게 선물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와인부터 뭐 과자, 초콜릿, 음료수, 각양각색. 저거를 여행 기간에 다 먹으면 당뇨병 옵니다. 분명히. 그 정도로 사진은 저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전에 뭐 이렇게 갔을 때 방에 초콜릿 1개, 음료수 몇 개 이런 리더십하고 틀려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바구니로 아예 먹거리를 갖다 주더라고요. 다 먹다 못 먹고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 선물도 주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골프를 뭐 칠 줄 알지만 사업하느라 뭐 이런 것처럼 안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에서부터는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하고 같이 치면서 제가 민폐를 많이 키셨어요. 워낙 못 치니까 많이 치고 내가 저렇게 같이 골프도 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거 호텔 객실이 와이키키 비치인데 그 중에서도 와이키키가 바로 보이는 방으로 배석을 해주더라고요. 다이아몬드들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 때가 블랙 프라이드 데이여가지고요. 저희 최영사장과 저하고 저희 스폰서님 방수평님하고 매일 첫날부터 쇼핑을 다녔습니다. 쇼핑을 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쇼핑을 사고 바꾸고 또 사고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사고 바꾸고 또 사고를 하고 특히 우리 편사님 같은 경우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큰 걸 사가지고 거기다 다 채워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스폰서님 클래스 다르다. 역시 선배 다이아몬드는 다르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근데 하와이를 왔는데 이게 뭐지? 쇼핑몰 말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최영순 리더는 마지막 날도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저 혼자 비둘기와 외롭게 테라스에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다가 안 되겠다. 저도 와이키키에 최소한 발은 담그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발을 담가보고 여기는 뭐냐면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인데 굉장히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거기서 혼자 다 보시면겠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저 큰 홀 중에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은
오로지 이제 혼자였습니다. 근데 혼자서 저렇게 2인용 티본 스테이크를 시키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웨이터가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제가 못 먹어서 콜라하고 티본 스테이크를 즐겁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렇게 근데 팁까지 하니까 거의 20만 원이 넘는 혼자 먹는. 근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니까요. 여행 경비를 너무 많이 줘요. 아메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남겨서 선물 같은 거 사도 되지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주는 돈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먹는 데다 아끼지 않고 일어났을 때 한번 먹지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20만 원 넘는 스테이크를 혼자서 먹고요. 저렇게 가문의 영광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이렇게 표지 모델이 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옷매무새를 뭐가 이쁜지 뭐가 멋있는지 이렇게 그냥 다정하게도 사진도 찍어가면서 저렇게 또 사진을 찍는 영광도 하고요. 이번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그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뭐 공연 같은 거 보러 갈 일이 없는데 운 좋게 그 연말에 하는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보러 갔는데 정말 다들 이상하고 못생긴 게 나왔는데 최영수 사장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거 보여주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저는 저 사진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어렵게도 살았고 힘들게 살아서 고생들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동안 오래 기다려준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진에서 즐거움이 뭔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사진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엔 권위주기이고 무섭기만 하던 아빠여서 조금 더 가족적이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많이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런 가정의 모습을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인생이라고 또 돈뿐만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정말 작은 집에서 모여서 우리가 홈미팅 했던 우리 팀 멤버들을 큰 50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음식을 다 준비해서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뿌듯했고 정말 다이아몬드가 돼서 뭔가 변화가 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또 다이아몬드가 되면 일들을 많이 하냐면 서초동의 이제 스폰서님 댁에서 와인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멋진 안주들을 해서 와인 전문 강사를 모아서 와인 강의를 듣기도 하고 같이 또 교류하면서 맛있는 치즈 이런 것들 먹으면서 또 교류를 하는 그런 와인 파티 시간은 뭐 저거 한 번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와인 파티와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저렇게 우리 스폰서님들과 멋지게 또 차려입고 와서 이렇게 근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다이아몬드 나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해서 이제 우리가 홋카이도를 초대받아 갔어요. 이렇게 뭐 기념 사진들도 찍고 뭐 음악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기는 그 직접 연주자들이 와서 라이브로 연주를 해주고 생참치를 해체해서 저렇게 참치를 먹기도 하고 저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저녁을 먹으러 스시집을 갔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제 네 식구 여자 셋 남자 하나인데 저 정도를 먹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다 놀래요. 쳐다보고 와우 하고. 근데 저게다가 아니라 더 있어 이게 두 줄이 한 줄이면 쏟아질까봐 겁나서 두 줄. 저희가 첫 번째 그 여행 갔을 때 54접시를 먹고요. 두 번째 다시 가가지고는 저희가 60접시를 먹어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갱신을 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줄이면 안 되니까 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언제 일본을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65접시 내 70접시를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서프라이즈. 그때 우리 먹방 유튜버도 아닌데 저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자연 설원에서 스키를 타고요. 저는 또 이렇게 누군가의 제 또 체형이 또 이렇게 보통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남들이 이렇게 빌려주는 렌트해 주는 거랑 잘 안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건 또 엄청 비싼 스키복을 제가 또 굳이 사가지고 있고 스키도 안 타는데 잘 타고 스키를 타고요. 저희 또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저렇게 엄청 비싼 이런 것들을 먹고 하나에 거의 6만 5천 원씩 하는 것들을 먹고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줘요. 막 이렇게 그냥 현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니까 충분히 쓰고도 뭐 선물까지 사고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쁜 가게에 들려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저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옷도 입고 이렇게 사진도 찍 온천 저는 아마 다른 나라에 가고 여자들만 온천을 아마 갔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스키장 가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이건 또 조금 감동적이었던 건데 그때 여행 갔을 때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베에서 이거를 넣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샴페인하고 케이크를 넣어주고 가가지고 그 세상에 여행 가 있는 동안에 생일도 챙기는 건 좀 대단하지 않나요? 또 여행 안 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치는데 여행 가 있는 기간에 생일이었으니까 또 저렇게 직접 룸 서비스로 저런 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파티야. 그래서 뭔가 아이들도 이렇게 생일 축하 놀라주고 하는데 뭔가 제가 저 표정에 살짝 얼굴이 상게 살짝 이렇게 감동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아직은 다이아몬드 초창기라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야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누려도 되고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다이아몬드사님들하고 또 그 삿포로 또 밤거리를 또 우리 또 다이아몬드들이 평범치 않으세요. 우리 선배님들이 평범치 않으셔서 가만히 어디 가도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밤 계속 돌아다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게집에 가서 먹고 약간 좀 허전해서 무슨 라면을 먹으러 갔나 아마 그 사진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그걸 먹고 또 다음 날은 또 어디 가서 또 와인을 먹으면서 또 바에서 이렇게 또 그런 항상 모여서 밤이 새도록 저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의 자리에 빨리 오라고 하시는 게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간 정말 성공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파트너들하고 있으면 뭐 얘기하고 하면 가끔 뭐 항상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항상 에너지 받지만 가끔 기빨릴 때가 있지 않아요? 만나고 오면 뭔가 배가 고프고 허전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성공자들이 모인 자리는 항상 에너지 있고 저도 그래서 저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우리 남자 사람들끼리 또 낚시 여행도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저 앞에 배 허연 거 보세요? 저기 자연산 광어로 하는 건데 이훈 사장님이 배낚시를 처음 가셔가지고 저렇게 큰 거의 한 70 정도 되는 보통 낚시인들도 잡기 어려운 걸 잡으신 거예요. 역시 스폰서님 다르십니다. 우리가 낚시들 잘 못해가지고 먹을 거 못 잡았는데 스폰서님이 한 방에 뚝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이훈 사장님이 잡고서도 본인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게 뭔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모이는 시간이 빨리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무대에 아마 저게 이제 우리 아마 펑션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 대단한 리더들이 무대에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올라와서 하는 자리에 제가 저 구턱이 말석이긴 하지만 이 무대에 올라오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 저 무대 아래에서 처음에 뜨거운 여름날에 저게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만 하다가 지금은 저 무대에 끝자리라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결과를 보상받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 이혼 김 여사님 정말 열정 가득한 이혼 김 여사님 덕분에 세계적인 리더 왕라우스와 저렇게 한국에 모시고 저런 사진도 찍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나 보고 음악원에서나 들었지 저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지 저런 분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저거는 정말 이호연 교사님께서 정말 끝없는 도전, 끝없는 열정이 가능하게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가. 그거를 저희 같은 파트너들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희필 사장님도 한국에 또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이 투어도 하면서 저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저희가 또 오셨을 때 환영식을 또 같이 나가서 맞기도 했고요. 또 제가 또 감사하게도 저런 그 외빈들 모실 때 다연도가 되고 나서 외빈들이나 할 때 제가 이제 전반적인 행사를 총 기획하는 기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좀 아프긴 했지만 정말 안전하게 좋은 거 기쁘게 하고 돌아가실 때는 또 다이아몬드니까 그런 자격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락 선생님을 모시고 김 여사님 댁에서 와인 파티 겸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에너지를 모시는 그런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유튜브라 이게 음원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급히 모든 사진을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아메이 창업 60주년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를 모시고 라스베가스 큰 행사를 했는데요. 큰 무대에서 직접 공연을 들으면서 저거는 리치 앤 제이 일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저렇게 우리를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무대고 저렇게 많은 전 세계 리더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영 리더들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우리 또 탁월하게 우리 또 빅드림 여성 리더분들은 또 한복을 챙겨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히트였습니다. 역시 성견지명. 다른 분들도 다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저희 또 빅드림 리더들이 또 미모도 탁월하시지만 또 저렇게 아름답게 한복을 입고 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저거는 2세인가 3세인가 되는 분들인데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태국의 엄청난 리더들 이렇게 또 스폰서님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기도 하시고 저분도 저 2세인가 3세인가 하는 분인데 아티스트리 무슨 이사님인가 하시는데 김 여사님 같이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하시고 저런 멋진 무대들 속에서 갑자기 레이디 가가 저 레이디 가가를 보통 제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약간 뭐랄까 그냥 스캔들만 많은 그런 그냥 가창력이나 이런 것보다 스캔들 많은 가수라고 생각했는데 스토리와 직접 만들고 그 사람들의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완전히 팬이 됐어요. 퍼포먼스도 정말 뛰어나고요. 아마 레이디 가가 여태까지 한 무대 중에서 최소 인원을 가지고 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스타가 아닙니다. 엄청난 스타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을 모아놓고 하는데 불과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아메의 위상이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스폰서님하고 같이 멋진 리더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많은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70년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창업자들 2세들이 나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한국 리더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요.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죠. 우리 스폰서님하고 자녀분들 다 같이 두 분도 어딜 다니셨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많이 다니셨나 보네요. 같이 간 기억이 따라가서 기억이 안 나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건 또 라스베가스 가고 또 저희가 그냥 라스베가스만 갔다가 온 게 아니라 또 LA에 있는 왕라우스 자택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또 오면서 직접 또 버스를 타고 오면서 또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와이너리 갔다가 또 멕시코 식당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멕시코 식당에서 먹고 저번에 와이너리를 가서 저는 이제 술을 잘 못 마셔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사람들은 술 잘 먹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일단 맥주 한 모금만 먹고 와인 한 모금 먹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와이너리 가면 돈을 얼마 내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결국엔 다 못 먹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얼굴이 너무 빨개지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두바이를 가면 보통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다임즈가 됐다고 경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두바이를 하늘에서 보는 하늘에서 두바이를 보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도가 되면 클래스가 달라요. 그냥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승용차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도는 사람이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K. 예, 있어요? 잘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저 사람의 공연을 나온다는 걸 듣고 음원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두바이 내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처음 듣는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소했는데 이걸 한 하루 정도를 온종일 듣고 공연을 보러 가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 혼자 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이루게 됩니다. 2019년, 제가 17년에 다이아몬드 했다고 그랬죠? 2019년 10월에 타멘탑스를 퇴사를 해요. 퇴사하는 이유는 회사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회사가 즐거워서 다니냐? 다 그렇지 회사가.
저도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고요. 제가 안 즐겁잖아요. 제가 뭔가 에너지 빨리는 느낌만 들고 정말 그래서 한 2년을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2년을 고민했어요. 회사 그만둬 마라. 물론 다이아몬드 수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과감히 퇴사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어제도 잠깐 일이 있어서 본사에 가서 임원을 만났더니 나더러 딱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전무님 정말 그때 퇴사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그 뒤는 더 생략하겠습니다. 회사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드림리스트가 퇴사하고 바로 히말라야 가기입니다. 그래서 퇴사한다고 최영수 리더한테 먼저 얘기는 했지만 제가 사실서를 내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히말라야 가는 전문 여행사에 가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납니다. 갔다 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하얀 설산을 히말라야를 저렇게 제가 이제 가죠. 그 단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가이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몇 명을 이렇게 모아서 그 가이드 한 명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분들이 히말라야 트레킹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혼자 고용을 했어요. 혼자 고용을 하고 기간은 제약 없이 내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끝나는 거다. 뭐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거 아니고 그냥 너는 일단 오픈을 해놔라. 대략 길게 한 열흘 정도 잡아라. 내 체력이 어떨지 모르니. 그래서 너는 일당을 주는 거니까 나랑 둘이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 운동을 안 해서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사진을 찍는 거예요. 힘들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중에 일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산에 가는데 막 저 사람 앞에 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으면 솔직히 내 체력도 원망스럽지만 짜증 나잖아요. 근데 하나도 짜증 안 나는 게 가이드가 제 체력을 너무 잘 알아. 내 바로 앞에서 걸어, 얘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좀 힘들다고 싶으면 지가 뒤에 있고 내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찍으면서 이런 절경 속에서 사진들 찍습니다. 며칠 됐나 봐요. 며칠 됐나 보네요. 굉장히 네팔 사람 같이 생겼네요.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네팔 사람 느낌 확 나네요. 저런 사진들 찍으면서 저런 설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멋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건 사진도 저렇게 멋있는데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방향이 저런 모습인데 방향을 돌면 돌수록 다 저런 광경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숨 쉴 수 있는 체력과 돈과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다. 근데 돈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체력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빨리 올라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저 멀리서 이렇게 눈바람이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히말라야 정상을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 제가 히말라야 갔다 오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턱 갔다가 보시면 돼요. 중턱보다 조금 보통 한 8,000m니까 저게 4,130m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 그래서 안나푸르나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갔다. 보통 ABC라고 하는데 저기를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 저 사진들은 꼭 히말라야 꼭 저 꼭대기에 올라간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또 시간이 많은 관계로 보통 분들이 안 가는 저기는 오스트리아 캠프라는 곳인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랍니다. 왜? 일정이 바쁘니까 한국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성실해. 산에 가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걸어요. 계속 걷고 점심은 딱 먹고 또 걸어. 저녁까지 걸어요. 그래서 자고 그리고 내려올 때도 후다닥 내려와서 빨리 갑니다. 보통 일정이 뭐 4박 5일 내지는 뭐 이 정도 되는데 저는 퇴사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 티켓을 한 달 뒤를 끌어놨어요. 그 나머지는 네팔 시내에서 약간 네팔 한량들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이렇게 네팔 한량들처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슬리퍼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네팔 사람처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 달 뒤를 끊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는데 저긴 오스트리아 캠프인데
그 노을과 아침 뜨는 해 뜨는 게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저 노을은 아니고 아침에 해 뜨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을 혼자 여행하면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한국 가이드 많이 봤지만 이렇게 나처럼 오래 그 트레킹하는 사람 봤어? 그랬더니 자기 처음 봤대요. 보통은 짧게 빨리 이러는데 저는 보통 한국 분들 6시, 7시까지 걸어요. 저는 2시만 되면 칼같이 일정이 끝납니다. 2시 내지 조금 아니면 3시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네. 저기 이제 베이스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2시나 3시면은 제 일정은 끝나요. 그러고 나서 옷을 이제 따뜻하게 갈아입고 거기서 커피 한 잔 이렇게 거기서 밀크티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게 여행을 했고요. 저거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 한 달 일정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너무 지겨워져서 빨리 그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비행기 티켓을 원래 끊어놓고 온 거인 건 뭐 손실을 보고 캔슬하고요. 비행기 티켓을 이제 비즈니스를 끊고 왔는데 또 퍼스트로 또 클래스를 또 승급해 주는 바람에 와인을 보통 한 잔 주세요. 이제 여러 개 잔으로 놓고 마시는 거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다 마시진 않았는데 한 모금씩만 먹었는데 느낌 괜찮아요. 뭔가 이렇게 플렉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나고 보통 뭐 드실래요? 뭐 비빔밥 드실래요? 뭐 라면 드실래요? 물어보잖아요. 2개를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2개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라면 또 친히 끓여서 맛있는 비빔밥하고 라면하고 2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비행기를 타면 달라는 데로 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건강의 문제도 좀 생기기도 하고 보통 40, 50대 여자분들도 많이 그러지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살짝 자연인을 꿈꿨어요. 저도 매일 텔레비전 틀면 나는 자연이다 매일 봤습니다.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좀 없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그런 꿈에서 저런 이제 저 삼척이 그냥 허벌판 아닙니까? 그죠? 산인데 저런 걸 사요. 저런 살을 사가지고 저렇게 석축도 쌓고 집터를 만드는데 이런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백구대간에서 내려오는 위에 오염원이 하나도 없는 청정수. 산속에 저기가 650m인데요. 바로 저희 집에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작은 집을 하나 줘놓고 녹슨소스 후에다가 노이즈가 자꾸 나오네요. 때 빼고 황내에서 혼자 이렇게 갈아가지고 열심히 갈아서 또 이렇게 들기름 칠하고 돼지비계 얻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반짝반짝한 소뚜껑. 여러분 고기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보통 삼겹살 먹을 때 맛있죠. 근데 저기다가 불을 피워서 저기다가 소뚜껑 구워 먹으면 기절합니다. 기절. 그냥 기절합니다. 먹는 순간 저건 뭐 툭불 한우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건 그냥 삼겹살도 저기다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저거 뭐냐면 이제 제가 저 집터에다 만든 양궁장이에요. 양궁장. 저 동물 진짜 동물 아니고요. 모형. 진짜 동물 아닙니다. 이렇게 동물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내 최초 저렇게 야외에다가 저렇게 동물 모형 갖다 놓고 활 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딸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이 여행 가가지고 저 활 처적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거 보고 놀래요. 진짜 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사람 막내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만약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저거 오면 들어오는 순간 사슴이 있는 줄 알고 여기가 무슨 동물원인 줄 알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또 자연인의 기본은 저렇게 솥단지 아니겠습니까? 가마솥. 가마솥에 이렇게 가마솥을 저렇게 불 피워서 백숙 저렇게 해서 온갖 재료 넣고 백숙 하면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진짜 모르는 진짜 그 정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님들 오면 저거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 손님들 오면 귀한 손님들 오면 제가 꼭 가마솥에 불 피워서 저렇게 다 캐가지고 하는데 정말 다들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 같은 것도 져봤어요. 감자하고 옥수수 이렇게 텃밭에다가 이제
저기는 홍천에 있는 텃밭인데 직접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좀 작은 알도 보이죠? 저거는 뭐냐면 제가 뉴트리라이트에서 배웠잖아요. 유기농 기법. 저기다가 비료를 주면 씨알이 굵어집니다. 근데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먹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기다 비료를 넣어서 내가 먹는 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옆에서 잔소리를 해요. 아이, 비료 줘야지. 저거 비료 안 주면 안 큰다. 난 됐다. 난 뉴트리아트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렇게. 근데 저 감자를 먹어보는 홍천 사람들이 자기도 홍천 사람이라 감자 많이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맛이랍니다. 저렇게 옥수수 나요. 옥수수? 기절합니다, 여러분. 벌써 내년에 예약을 주문받았어요, 제가. 팔진 않지만 꼭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기 이제 삼척의 별장에 이제 카라반도 올려다 놓고 저 끝에 보면 계곡 쪽으로 정자도 져놓고 점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카라반도 올려다 놓고 옆에 텐트도 치고 정자도 오래 이제 만들어다 놓고 이제는 한 10명 정도 이 정도가 와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곡 쪽에 보이는 테라스 사진이에요. 저거는 이제 제 집 안에 있는 계곡 쪽에 저렇게 창을 만들어 놓고 저거는 저렇게 만든 의도는 저런 자리에 앉아서 뭐 글이나 이런 걸 쓰면 너무 잘 써질 것 같은 거예요. 글을 언제 쓸지 모르지만 언젠가 쓸 때를 생각하고 저기 앉아서 글을 쓰면 너무 잘 써질 것 같다는 앞으로의 생각 때문에 제가 저렇게 계곡이 보는 저런 창을 만들었고요. 위에서 본 저 밑에 이제 꼬마들이 어디 놀러 왔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있어 한번 남겨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천에 삼척은 제가 이제 거기는 별장이라고 부르는 데고 여기는 이제 홍천에 있는 이제 뭐 세컨하우스 겸 캠핑장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저는 작은 집 하나 쳐놓고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 오거나 저 혼자 가서 있기도 하고 예전에 카라반 있던 걸 이제 옮기고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캠핑이라는 걸 처음 간 거예요. 그동안 사는 게 퍽퍽하고 제가 바쁘기도 했었고 또 돈 없을 때는 못 가고 했는데 전날은 저한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처음으로 가족이 캠핑을 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저런 공간에서 이렇게 저는 텐트인데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정인데 설정샷인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설정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 사진만 보면 뿌듯합니다. 역시. 또 최 형사님이 이 텐트를 되게 좋아해요. 겨울이 오면 저런 풍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삼척 별장에 저희 팀원들 워크샵을 옵니다. 여름만 되면 복장이 여름 복장이죠. 맛있는 거 먹고 어둑어둑하미 하고 우리 사장님들 정말 한가하게 그지 없지 않습니까? 각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일사불란하게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각자 놀다가 밥 먹을 때 모여 해가지고 이제 계곡에 가서 놀 사람은 계곡에 가서 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증샷도 또 찍고 밤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도론도론 얘기도 하고 또 손옥 사장님 준비해 오신 윷놀이도 하고 하여간 요번에 갔던 사진이고 저런 불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까 반자연이 왜 반자연인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자연인처럼 해보고 싶었으나 제가 자연인처럼 며칠 가 있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자연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건 대단한 사람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없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반자연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반은 집에서 일주일에 반은 산에서 이렇게 반자연인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건강도 조금 많이 회복이 되고 해서 이제는 도시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도시인을 되기로 하면서 스폰서님 제주도 드림하우스를 못 가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 회사님하고 그 브이로그 찍는 그거를 또 할 겸 같이 또 갔었습니다. 같이 하는데 와 저는 진짜 나중에 영상이 아마 만들어서 올라오겠죠?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끊고 가구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두 분이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우리 김 회장님 말씀 잘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했지만, 박 회장님이 무슨 아나운서 출신이었나 봐요. 뭐, 전직 배우 지망생이었는지, 뭐, 끊지도 않고 한 번에 가는데 제가, 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저거 이제 뭐, 아침 조차 만드는 그런 걸 영상을 찍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파스타인데, 이거는 제가 또 직접 핸드메이드로, 제가 또 파스타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또, 예. 우리 또 사서 먹지 않아요. 그냥 파스타 소스를 또 직접 고기 갈아놓은 걸 사다가 직접 몇 시간씩 스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폰서님 대접하고 싶어서 가져가서 먹었는데 너무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렇게 많은 리더분들 초대하셔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하신 이서원 교수님, 하셨죠? 시간 맞지 않나요? 이선선 교수님 강의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초대받아서 같이 이제 런치를 같이 하면서, 그럼 김 원사님이 후원하고 계시는 분인데, 계속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책을 요번에 코로나가 되고 몇 권을 쓰셨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저도 뭐 앞으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제가 이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흔쾌히도 책 한번 같이 공동 저자를 만들어 봅시다. 3년 안에 공동 저자가 됩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게 그 약간 출판 서로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출판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는 저런 대단한 분이 그냥 제가 이렇게 저 꿈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는데, 사실 또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 책을 써야 되겠다는 꿈을 생긴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그냥 좋은 글이다 이렇게 읽었으면, 요즘은 책을 보면서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맞다고 같이 책을 한번 써보자고, 3년 안에 공동 저자가 한번 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번에 신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교수님의 신작이 며칠 전에 출간한 겁니다. 신작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글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보이는 마음이라는 사진과 글이 같이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보내주셔서 또 저하고 이제 공동 저자로 하게 돼서 좋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스폰서님 댁에 가서 하니까 귀한 인연 만나서 저도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런 인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꿈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 중에 그런 책을 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책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책이 잘 안 써지고, 내가 그냥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써진다라는데, 저는 그게 머릿속에 와서 다 꼽히더라고요. 맞아 저거야. 한편으로는 우리 사업에 비교해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연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억지로 전달하고 이 사람을 내가 후원해야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강하면 더 잘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정말 내 열정을 끌어들이고, 내가 정말 아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메를 정말 좋아해서 이도 그의 그런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게, 제가 너 다이아몬드 돼서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좋아,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런 다이아몬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 저희 스폰서님들 덕분에 이게 제가 아메를 만나서 다이아몬드 스피를 성취하고, 제가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억지로 얘를 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마음보다는, 정말 내가 먼저 마음의 열정 끌어올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정말 멋진 리더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서원 교수님의 말씀에서 그런 힌트를 좀 얻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거에서 글에서 읽은 거에서 좀 좋은 글이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일을,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저는 이 글을 듣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이거예요. 머뭇거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두렵고 거기서 받는 월급이 없어지는 게 두렵고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제가 삶의 요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삶도 다양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게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수입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최소한 먹고 사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그 인생의 기본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 그게 아메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이아몬드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스타 해시태그에 항상 올라가는 글인데 아직 자유인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고 이걸 같이 보는 여러분들도 정말 자유인의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하시고 자유인의 삶에서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다 같이 그걸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에서 감사합니다.